네, 월화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이 대선 소식이 가장 이렇게 또 처음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이 뉴욕에 있는 이 메디슨 스퀘어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는데, 이 유세 활동을 펼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웨이시즘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과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혐오 발언들, 그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욕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펼치면서 뉴욕에 있는 이제 자신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친구들이면서 유명한 인사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 펼친 이 유세 활동이 좀 너무나 선을 넘어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남았거든요. 지금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또 남았는데, 이 남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제는 좀 또 자신이 지지율도 조금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더 나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유명 인사들,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또 불러 모아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 무슨 코미디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코미디언이면서 이제 트럼프인가봐요.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를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포르토리코 있지 않습니까? 이 포르토리코가 미국령이지 않습니까? 미국령이면서 여기에 이 포르토리코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어마무시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무슨 쓰레기통이냐고, 그냥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범죄자, 이 일리걸 임미그랜트들, 불법 이민자들이 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거 미국은 지금 쓰레기통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이 포르토리코에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포르토리코가 그냥 쓰레기통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역풍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르토리코가 미국령이면서 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 미국 내에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포르토리코를 아니 쓰레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냐고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역풍이 이렇게 또 불다 보니까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이 코미디언이 얘기를 한 것이지 우리 트럼프님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트럼프 캠페인에서 트럼프가 손수 뽑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면서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던 거를 그거를 좀 더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포르토리코를 쓰레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 분명히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게 맞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포르토리코를 본다고 하면은 특히 이 펜실베니아 있지 않습니까? 경합주잖아요. 경합주이면서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올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펜실베니아에 이 선거인단 수가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합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펜실베니아의 포르토리코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좀 불안해져 가고 있다. 트럼프가 어제 이 뉴욕에서 이 메디슨 스퀘어에서 이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좀 너무나 이 선을 넘다 보니까 지금 이 포르토리코 사람들이 좀 이제 불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트럼프 우리한테 쓰레기라고 얘기를 해? 라고 하면서 트럼프를 이제 안 찍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 밖에도 트럼프랑 트럼프 친구들에게 또 나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 있지 않습니까? 카말라 해리스한테 어마무시한 이 여성 혐오 발언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통령이면서 대통령 후보인데
카말라 해리스한테 그 카말라 해리스랑 그 주변에 있는 포주들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핀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도와주는 그 포주들이랑 뭐 이렇게 막 싸잡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를 좀 이제 매춘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 혐오 발언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폭스 예전 그 앵커 있지 않습니까? 진행자도 카말라 해리스한테 뭐 사목에 말라시아계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이면서 또 흑인이랑 이렇게 또 섞이지 않았습니까? 좀 이제 인종이 많이 섞인 사람이면서 지능이 굉장히 많이 낮은 이 캘리포니아 검사 출신 카말라 해리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종 차별주의적인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카말라 해리스한테 카말라 해리스는 적그리스도이다. 카말라 해리스는 안타이 크라이스트고 이 기독교한테는 뭐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냥 뭐 근거 없는 소리들 막 해대면서 진짜 너무나 선을 굉장히 많이 넘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와이프, 이 멜라니아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우리 미국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찍어달라라고 이렇게 또 호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야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아니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않습니까? 아니 윗물부터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적이면서 여성 혐오 발언 이렇게 해대고 그리고 뭐 이민자들한테 이렇게 막말을 해대는 아니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 같은 그런 썩은 생각이 박힌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유세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는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이제 유세활동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진짜 개짜증나는 그런 이 트럼프의 뉴욕 이 메디슨 스퀘어에서의 유세 활동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뭐 혐오적인 그런 이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트럼프한테 좀 이제 안 좋게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포르토리코 사람들이 좀 이제 많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 혐오 발언 그것도 무지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인종차별주의적인 것도 그것도 이렇게 또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뭐 포르토리코나 이렇게 또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향한 그런 이제 혐오 발언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좀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그런 얘기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트럼프한테 좀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뭐 트럼프의 민낯을 계속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8일 앞으로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투표를 이렇게 또 하게 될 테인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누구를 뽑을지 정의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가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이란에다가 어마무시한 공격을 한 다음에 지금 뭐 이란이랑은 좀 진정이 된 상태거든요. 이란도 뭐 곧바로 뭐 공격도 하지도 않고 이란도 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딱 뒤에서 이렇게 백을 봐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이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란에서는 좀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조용히 있다 보니까 이란이랑은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거든요. 얘기가 없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에다가 공격을 계속 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완벽하게 이렇게 또 제거를 하려고 공격을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레바논 이 남쪽 지역 있지 않습니까? 헤즈볼라가 좀 이제 많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뭐 집중 포화 공격을 뭐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레바논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대피를 해라. 너네가 민간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공격을 할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 피난을 가라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도망을 안 간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공격을 계속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사망자들 수는 계속 이렇게 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에다가도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 전에 한 4시간 전에 먼저 이 예고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란 조만간 공격을 할 것이다. 뭐 이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제3국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
최소화하려고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뭐 당연히 어마무시하게 많은 공격을 이렇게 또 해대면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이 뭐 뉴스 들어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최대한 인명 피해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 민간인들의 인명 피해를 적게 내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전 공격을 하기 전에 다 얘기를 한 다음에 좀 이제 대피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피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이 하마스 무장조직, 이 테러리스트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마스 무장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뒤에서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이제 무장 단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하마스 무장조직뿐만이 아니라 헤즈볼라도 있고, 그리고 이 후티 반군도 이렇게 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은 이 4개 이 목표를 다 지금 무력화 시키려고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과적으로 잘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올인을 하면서 트럼프 지금 뭐 유세 활동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돈으로 빵빵하게 지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비판도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이렇게 또 도와주고 있으면서 자신의 페티션에다가 사인을 한다고 하면은 뭐 트럼프를 뭐 지지하는 그 퍼스트 어멘드멘트, 뭐 세컨드 어멘드멘트,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거는 뭐 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뒤에다가 두고 트럼프를 좀 이제 앞에다가 세우는 그런 좀 이제 치사한 뭐 사기적인 그런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어멘드멘트 퍼스트 세컨드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유권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내가 100만 달러씩 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일론 머스크가 돈을 가지고 지금 표를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미 법무부 측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렇게 돈을 뿌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선거법에 불법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100만 달러 뿌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디스트릭트 어토니, 필라델피아 검찰에서는 일론 머스크한테 고소를 이렇게 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고소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격전지이지 않습니까? 경합주의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 뿌리는 거 그만해라 라고 고소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돈 뿌리는 것을 우선은 이렇게 또 막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분명하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선거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거기에다가 100만 달러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유권자 등록을 한다고 하면은 누구를 지지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분명하거든요. 이 트럼프나 뭐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면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트럼프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권자 등록을 하면은 내가 뭐 47달러 먼저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100달러로 올려가지고 100달러씩 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표를 이렇게 또 사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론 머스크도 선을 너무나 한참 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선을 너무 더 어마무시하게 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선을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 독재 체제를 지향을 하면서 그렇게 바꾸지 않을까. 자신이 계속해가지고 이 권력을 줄 수 있도록 뭐 수많은 정책들을 이렇게 또 바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거는 안 봐도 뻔하지 않나. 이게 이 인류 역사를 본다고 하면은 권력을 이 한 사람에서, 한 집단에서 빼내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그거를 다시 지금 다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뭐 짝짝꿍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개 짜증나는 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미국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이렇게 또 뉴욕에 이 유세 활동에 이렇게 또 펼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도 여기 유세 활동에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나도 어드바이저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깎아주겠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뭐 카밀라 해리스나 이렇게 또 붙어 먹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너무나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어드바이저가 돼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세금을 2 트릴리언 달러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 이 진짜 그냥 아무 말로 막 지금 내뱉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세금을 안 걷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붙어 먹어가지고 뭐 세금을 뭐 다 깎아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미국, 지금 뭐 미국인들한테 들어가는 이 세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이렇게 들어가는 뿌리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뭐 건강보험 같은 것들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학교에다가 들어가는 돈일 수도 있고, 다 이 국민들한테 뿌려지는 그런 돈이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 국민들이 이 다른 데다가 돈 들어갈 것을 이렇게 국민들이 이 돈을 가지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 중산층이 지금 더 돈이 많아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또 잘 돌아가는 것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다 만약에 줄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잖아요. 세금을 덜 거두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뿌려지는 돈들을 이렇게 더 그만 주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에듀케이션에다가 돈 들어가는 거 분명히 어마무시하게 적어집니다. 거기에다가 건강보험 같은 것들도 진짜 부자들만 건강보험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만 이 건강보험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는 컨셉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정책도 없어요. 트럼프는 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책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부자들은 그냥 돈 내면은 되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제대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던 그 오바마 케어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건강보험을 이렇게 또 가줄 수 있게 됐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 돈을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내기는 내지만 어쨌든 간에 건강보험이라는 이 미국의 그 제도가 굉장히 나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는 좀 이제 돈 많은 사람들만 어느 정도의 건강보험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케어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뭐 대강 이렇게 또 받게.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좋다고 막 다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뭐 건강보험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어마무시하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밖에도 이 그냥 이 평민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또 누릴 수 있었던 거, 그런 거에 다 뺐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또 붙어 먹게 되면서 둘이 진짜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습니다. 진짜 개 짜증 났고요. 그러면서 이 카밀라 해리스를 본다고 하면 이 카밀라 해리스는 어제 필라델피아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흑인들의 이제 유권자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연설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 우리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은 좀 의심이 들만한 뭐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우리가 지금 뭐 다 이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혼동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후원금 이 받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카밀라 해리스한테 이 후원금을 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분명히 이 설문조사 하는 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여론조사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란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 대선에 이렇게 또 개입을 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 세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카밀라 해리스는 필라델피아에서 이렇게 유세 활동을 하면서 뭐 흑인들의 표심도 이렇게 또 가지려고 하고 뭐 라티노 뭐 그런 사람들의 유권자 표를 이렇게 또 가지려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한테도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했죠. 공격을 하면서 트럼프는 우선 너무나 많이 늙었다. 이제 조만간 80세이고 고령화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인지력도 문제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에 대해서도 계속된 이런 나의 공격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도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흑인들, 이 유권자들 중에서 이 젊은 표들 있지 않습니까? 영 블랙 보더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밀라 해리스의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흑인 측에서도 카밀라 해리스의 이 지지율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남성 측에서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발 좀 카밀라 해리스 찍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유권자들이 한 유권자들 중에 한 70% 정도는 만약에 올해 트럼프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또 이 포스트 일렉션 바이올렌스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또 폭력 사태를 조장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이 미국 이 유권자들 중에 70% 정도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또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임 사건 때처럼 또 난리를 피울 것 같다. 이 트럼피들이 또 나와가지고 좀 더 심각한 폭력 사태를 이렇게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이번 대선이 또 사기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트럼피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만약에 올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가 아니게 된다고 하면 이 트럼프가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리고 재판도 지금 퍼즈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고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자신은 끝인 거지. 끝이다 보니까 지금 마지막 이 발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은 이제 자신도 이제 끝이 나게 되니까 최악의 발악을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내가 대통령인데 사기 쳤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대선을 또 뒤집으려고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이 유권자들 이 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보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지금 이 남녀 간의 이 지지율이 좀 많이 나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남성 측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남성들 측에서는 이 여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좀 약해 보인다. 우리는 스트롱한 리더가 필요하다. 우리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남성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트럼프를 더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남자들 쪽에서 말이죠.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 이 유권자들 중에서는 카밀라 해리스가 55% 정도 이렇게 또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남성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남성들은 이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54%의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 그 차이가 나는 게 뭐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남녀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올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아마도 거의 확실시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았었던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부풀리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수많은 이 경제학자들이나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이 금리 계속 오르고 이 돈이 또 굉장히 쪼여지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수많은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미국의 이 대통령이 지금 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뭐 반반이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굉장히 높다 보니까 트럼프 2기를 맞이를 해가지고 네, 지금 단디 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뭐 관세 올리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뭐 다 초토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예, 다 뭐 나죽자라는 것이거든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예, 이 올해 이 대선에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해커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도청을 이렇게 또 한 그런 상황을 정황을 이렇게 또 포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이 어드바이저들끼리 이렇게 또 통화를 하는 그런 것을 도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대선은 분명히 이 누군가 이렇게 해외에서 적국들이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란이나 이렇게 또 해가지고 올해 이 미국의 대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개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적국들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길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미국이 힘이 약해지거든요. 이 고립주의를 이렇게 또 택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좀 이제 단절하게 되면서 미국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해외 영향력을 이렇게 또 떨치지 못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약해지는 게 뭐 뻔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적국들은 제발 좀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좀 되라 라고 이렇게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또 최근 들어서 또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하니까 이 전국 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이기고 있는 곳이 두 곳이나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조금이기는 조금이지만 뭐 1, 2% 포인트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카말라 해리스가 지지율 측면에서는 이렇게 또 이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ABC 측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본 결과 카말라 해리스가 51% 지지율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트럼프는 47% 지지율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CBS 측에서도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보니까 카말라 해리스는 50%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49%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합주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경합주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좀 이제 동률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나 이 카말라 해리스나 거의 뭐 비슷한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어느 한 뭐 설문조사에서는 여론조사에서는 카말라 해리스가 이 경합주들에서 조금 차이로 이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뭐 박스뉴스나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뉴욕 포스트나 그런 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 트럼프가 지지율 측면에서 다 이기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또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뉴스 매체들을 다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좀 비슷비슷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트럼프 캠페인 측이나 뭐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 측이나 다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서 사전 투표해라. 라고 다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대선 소식 말고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를 보고 아주 그냥 갸 부러웠습니다. 갸 부러웠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20달러를 주었대요. 20달러를 주어가지고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즉석 복권 있지 않습니까? 스크래치 해가지고 하는 복권, 그 복권을 이렇게 또 20달러어치를 이렇게 또 샀는데 여기에서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50대 이 몫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칼펜터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은 2만 달러 이렇게 또 당첨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몫으로 50여 년간 이렇게 또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이 복권도 이렇게 또 당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사람이 이 100만 달러 이렇게 또 당첨이 되기는 됐는데 뭐 세금 같은 거 다 제하고 뭐 피 같은 거 다 제하고 그리고 이제 일시불로 이제 100만 달러 이렇게 또 받다 보니까 아니 반 이상이 떼가더라고요. 40 몇만 달러를 가져갔대요. 100만 달러를
100만 달러. 와, 이 당첨이 됐는데 뭐 세금 떼고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하니까 네, 거의 한 60만, 네, 그냥 50 몇만 달러 떼가서 네, 40 몇만 달러를 일시불로 받아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와, 길 가다가 20달러를 주워가지고 복권을 스크래치 즉석 복권을 했는데 100만 달러에 당첨이 됐다? 아, 갸부럽고요. 어쨌든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CEO가 나와가지고 네, 이뭐 영상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이 젠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젊은 세대들한테 야, 진짜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또 일을 구하려고 이 자소서를 이렇게 또 내지 않습니까? 레주메를 이렇게 또 작성을 해서 이렇게 또 내는데 레주메를 이렇게 내는 것을 이렇게 봐서 읽지 않습니까? 읽는데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AI를 써가지고 챗GPT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챗GPT가 어마무시하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쓰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죄다 이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뭐 레주메 같은 것도 쓰고 뭐 에세이도 쓰고 뭐 그런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봐라,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레주메 같은 거 쓰는 사람을 내가 복구시키냐고 라고 하면서 바이럴하게 영상이 이렇게 또 퍼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 챗GPT가 쓴 것이 걸렸냐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AI가 글을 써주게 된다고 하면은 잘 써주거든요. 진짜 막 잘 써주는데 그런데 이게 AI다 보니까 뭐 특정한 폼이 없이 다 다르다고 해요. 다 다른데 어떻게 걸렸냐 하고 보니까 이 레주메를 쓴 사람이 챗 GPT한테 이렇게 써달라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레주메를 써가지고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붙이잖아요. 복사를 해서 붙이는데 끝에 이 챗 GPT가 이렇게 적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복사해서 붙였대요. 그래가지고 너네 창피한 줄 알아라. 이게 뭐냐고 라고 CEO가 어마무시하게 나무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챗 GPT를 쓴다고 하더라도 좀 요런 거는 가려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아니 한번 읽어는 봐야지. 챗 GPT가 어떻게 썼는지는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읽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냥 복사해서 붙여가지고 이런 성의 없는 레주메를 받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챗 GPT 쓰는 데 있어서도 좀 한 번은 읽어보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태어난 그 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우스 아프리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나가지고 뭐 캐나다로 넘어와서 공부를 하다가 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또 공부를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또 왔거든요. 유학생 신분으로 와가지고 창업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유학생 신분 창업을 하면은 이게 이 월크 퍼밋이 없는 것이거든요. 유학생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월크 퍼밋이 없기 때문에 테크니컬리 이 일론 머스크는 창업을 하자마자 일리걸 인미그랜트가 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 가지고 아니 너도 일리걸 인미그랜트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불법 체류자들한테 이렇게 막 이게 뭐라고 하면서 이게 막 어불성설이고 이거는 위선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나와가지고 나는 유학생 신분으로 왔지만 나는 비자를 잘 받아가지고 그 비자를 통해 가지고 나는 합법적으로 이 회사를 만들었다. 창업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불법 체류자가 상태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관광 비자로 들어와가지고 그 기간을 넘기면 바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힘든 일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이제 싼 일도 막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에 있는 이 미국인들이 일을 잡는 데 있어가지고 싸구려 일은 웬만하면 힘들고 좀 이제 임금이 낮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거의 대부분 막 농장에서 뭐 따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처럼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뭐 체류 기간 넘기고 뭐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다 불법 이민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공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뭐 불법적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런 뭐 범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다 속아내야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런데 이 미국 내에서 그 수많은 이 범죄 기록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 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다 범죄를 이렇게 일으킨다고 해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불법 이민자들이 실제로 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게 있기는 있지만 적다고 합니다. 퍼센티지로 본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이 다 불법적인 거를 이렇게 한다고 하고, 뭐 다 뭐 마약하는 거 보면은 다 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렇게 너무나 몰아붙이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히 불법 이민자는 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좀 너무나 더 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과장을 하면서 이제 공포심을 이 유권자들한테 심어주면서 트럼프를 찍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테크니컬리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도 불법 체류자였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그리고 어느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또 남겼는데, 아니 이중잣대를 두는 거야.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렇게 미국에서 창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미국이 잘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거를 이중잣대를 두면 어떡합니까? 아니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 맞잖아요. 만약에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미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트럼프가 얘기를 하듯이 그거는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창업을 안 하고 뭐 캐나다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은 미국한테 정말 나쁘게 되는 거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하지 않고 캐나다에서 창업을 했다, 이 정도까지 성공을 당연히 못했죠. 뭐 테슬라나 뭐 스페이스 X나 그런 이 인재들이 다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한 것이지, 일론 머스크 한 명이 잘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인재가 캘리포니아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테슬라도 자기가 창업을 한 것도 아니에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가 원래 있었어요. 테슬라 원래 있다가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CEO로 이렇게 또 올라와서 일론 머스크가 잘한 거 맞기는 맞죠. 맞기는 맞지만 어쨌든 간에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수많은 인재들 때문에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커지게 된 것이지, 일론 머스크가 캐나다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성공을 했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니지. 미국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인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중잣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뭐 불법 체류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너무나 어마무시하게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불법 체류자들 뭐 전 세계에 있는 뭐 크리미널들이 미국으로 다 넘어오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트럼프 측에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걸, 당연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쁜 놈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는 게 이 사회의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불법 유인자들 맞기는 막되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맥도날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맥도날드가 얼마 전에 이콜라이, 이 대장균이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한 10개 주에서 한 75명이 대장균에 이렇게 또 감염이 돼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뭐 다 병원에 가서 막 치료받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쿼터 파운더, 이 쿼터 파운더 햄버거에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쿼터 파운더 그 판매를 중지를 했었는데, 그 중지한 거를 다시 이렇게 또 풀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쿼터 파운드에는 이제는 어니언이, 이 양파가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분간 양파는 좀 멀리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콜라이, 이 대장균이 완벽하게 사라진 다음에 양파를 다시 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이 독재자 시기가 아직도 대통령 측에서
안 내려오고 있고, 자신이 당선이 된 것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X 있지 않습니까? 트위터 이 X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자신에 대해 가지고, 너 대선에서 졌는데 왜 계속 이제 대통령에 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왜 X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들 왜 안 섞어내냐고 라고 하면서 이 X 10일 동안 이렇게 또 서스펜드를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베네수엘라를 본다고 하면은 이 마두로가 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대선에서 졌거든요. 투표를 해서 져가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고 계속 지금 정권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번 달 9월 달에만 이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그런 이제 베네수엘라인들이 한 69%나 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권이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안 바뀌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실망하고 있다고 해요. 실망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마두로가 계속 이렇게 또 정권을 지키고 있으면서 미국이랑 계속 이렇게 또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으면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에서 다들 좀 많이 탈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대체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꼴이 미국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부자들이 억만장자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We will not go back이라고 하는 것인데 막 권력들을 다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만 다 가지고 있게 된다고 하면은 이 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0.3%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은 0.4% 정도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오르고 있는 이유는 이 유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급격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의 지금 이 전쟁이 뭐 이란이랑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란에 있는 뭐 리파이너리 같은 거 이렇게 또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이 무기 시설들만 뭐 공장들만 이런 것들만 이 군 시설들만 이렇게 또 표적 공격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에서의 이 텐션이 어느 정도 조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일 서플라이는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가가 한 5% 정도 이제 급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요번 주에 또 테크 기업들이 또 이제 중요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뭐 구글도 이렇게 또 한다고, 뭐 포드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실적이 괜찮게 이렇게 또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애플에서는 이 애플 아이폰, 애플 AI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드디어 지금 업데이트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iOS 18.1을 지금 이 업데이트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완벽하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차츰차츰 하나 둘씩 이 애플 AI를 푼다고 하거든요. 단계별로 이렇게 또 푼다고 하니까 아마도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쓰이게 되면서 입소문이 이렇게 또 많이 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애플 아이폰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트럼프 트루스 소셜 그 주식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미디어 그 주식이 20% 폭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뉴욕 이 메디슨 스퀘어에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친 뒤로 유세 활동이 이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미디어 주식이 20% 정도 이렇게 더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 뭐 계속해가지고 뭐 내가 이긴다, 만다, 막 계속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트럼피들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높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부추기고 있기는 있는데 조금 의심이 좀 많이 되기는 돼요. 네, 어쨌든 간에 과연 올해 대통령 누가 될런지 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잉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보잉이 굉장히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파업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보잉이 계속해가지고 좀 이제 위기에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뭐 품질 문제도 있고, 보잉 737 맥스 뭐 추락한 그 건도 있고, 그리고 뭐 스타라이너도 이 우주 산업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잉에서는 22 빌리언 달러 자금 조달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보잉은 경영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겪고 있다고 합니다. 파업이 지금 합의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어마무시한 적자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0 빌리언 달러를 이제 또 보통주에 이렇게 또 팔아 제끼면서 마련을 우선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 밖에도 또 다른 더 많은 돈이 이렇게 또 앞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을 하려고 뭐 여기저기서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 X 있지 않습니까? X 계정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계정을 만들었대요. 이 히브리어로 이 자신의 계정을 X에다 이렇게 또 만들었는데, 이 X에서는 바로 뭐 하루 만에 그 계정을 삭제 조치를 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X 측에서는 계정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란 지도자 계정을 이렇게 또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안 들어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아니 분명히 이거는 뭐 문제가 되니까 뭐 삭제 조치를 한 것은 잘 하기는 잘 했지만,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이중잣대 이 자신한테 오는 거는 다 괜찮고, 이 자신한테 이제 또 반대가 되거나 자신한테 이제 불리한 거는 다 이렇게 서스펜드를 하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이 독재자 같네요, 또 일론 머스크. 이런 면을 본다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 with all your missing someone.